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한 10가지 비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은 부부가 서로에게 주는 작은 배려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내로서 남편에게 따뜻한 지지와 이해를 주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이 비결들은 단순히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성장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상호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1. 가정의 상비약을 준비하라. 가장 강력한 가정의 상비약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에게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를 긁는 것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아 가정의 행복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남편의 작은 성과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 칭찬은 그에게 더 큰 힘과 용기를 주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생명의 요리사가 되어라. 요리는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키스는 잠깐이지만 맛있는 요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불평과 짜증으로 요리하지 말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세요. 식탁은 가족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만약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3. 얼굴에 미소를 띄워라. 미소는 단순한 표정 그 이상입니다.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이 세상이 눈물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미소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무지개와 같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아내의 미소 하나로 가정의 따뜻함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남편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4. 고객 감동의 서비스 정신으로 살아라. 고객 만족이 아닌 고객 감동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가정에도 적용해보세요. 남편을 왕처럼 대하는 것이 결코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주면 아내는 저절로 왕비가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실천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헌신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 남편만의 시간을 주라. 모든 남자는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하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곤 합니다.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위대한 사랑은 딱딱한 논리나 빡빡한 일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순간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장작을 패고 낙엽을 쓸며 얻는 영감을 존중하세요. 6.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어라. 남편의 자존심은 가정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한번 상처 입은 자존심은 쉽게 회복되지 않기에 항상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이상으로 존중하세요.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남편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역시 당신이야 라는 인정의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 무한한 자부심과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7. 남편을 돈주머니로 여기지 말라. 남편을 지위나 수입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남편은 단지 생활비를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받을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남편의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세요. 성은이 망극하다는 식의 표현도 좋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가정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남편의 성적,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정서적, 성적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질병은 욕구 불만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마음속에 불만을 남기고 결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의 요구가 있을 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남편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내입니다. 9. 남편과 취미생활을 같이 하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부의 유대감도 깊어집니다. 잠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도 함께 나누세요. 남편과 함께 취미를 공유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보세요. 남편을 혼자 내버려두지 말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늘리며 더 큰 무대에서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가세요. 10.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하라. 시댁을 대하는 태도는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댁을 돕는 일에는 불평하지 말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시댁과 친정을 비교하지 않고 시댁을 존중하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아내의 친정 문제에도 책임을 다하려 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 위한 이 10가지 비결은 단순히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상호적인 노력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정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안식처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굴레.
그 의존적인 삶의 끝. 대다수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올가매고 있는 굴레가 있다. 바로 지배와 복종의 굴레다. 더러는 역할이 바뀌기도 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 굴레는 어김없이 존재한다. 결혼 생활에 충실하겠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남편은 30세, 아내는 27세에 결혼을 한다. 남편은 아내보다 학력이 조금 더 높고 돈도 더 많이 버는 버젓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아내는 회사원이나 외판원 또는 유치원 보모, 교사나 간호사처럼 여성이 주를 이루는 직종에 종사할지도 모른다. 아내의 직업은 출산과 함께 그만둬야 하는 임시직이다. 4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집에서 봉사한다. 아내의 역할은 살림을 하고 아이들과 남편을 보살피는 것이다.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직장은 집이며 정신적으로 복종적인 입장에 처해 있다. 반면 남편이 하는 일은 훨씬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온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남편의 성공이 곧 아내의 성공이며 그가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과 아내도 함께 어울려야 한다. 그는 집에서 아내보다 더 대우를 받는다. 아내의 역할은 그의 삶을 한껏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될 때가 많다. 아내는 하루의 대부분을 자녀와 씨름하면서 보내고 똑같은 심리적 덫에 빠진 동네 아줌마들과 노닥거린다. 남편이 직장에서 고비를 겪으면 그것은 곧 아내의 고비가 된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런 구도 하에서는 지배하는 쪽과 복종하는 쪽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내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며 어쩌면 바람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여태껏 그런 구도 안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부모나 그녀가 자라면서 보아온 다른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의존했던 부모의 자리를 남편이 대신한 것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다소곳하고 상냥하며 자신이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모든 면에서 인정해줄 여자를 찾는다. 따라서 두 사람은 바랐던 결혼을 한 셈이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구도를 갖추게 된 셈이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마 4년에서 7년쯤 후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복종하던 아내 쪽이 갑갑해하고 스스로를 하찮고 불만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기분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스스로의 모습을 찾고 더 적극적으로 살며 스스로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독려한다. 그는 결혼할 당시 자신이 원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말을 처음으로 하게 된다. 일을 하고 싶으면 좀 찾아보지 그래? 또는 학교에 다시 다녀보지 그래? 등이다. 그는 아내에게 청승 좀 그만 떨고 새로운 출구를 찾아보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 이 시기에 남편은 승진이나 출세, 사회적 교제 등 직장 문제에 온 정신이 팔려 있다.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은 징징대고 있는 아내 꼬락서니를 참아낼 수가 없다. 남편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는 점점 변해간다. 점점 더 주제넘고 자기 본위적이며 가족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의 약점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이 바닥난다. 그래서 복종적인 아내에게 정신 차리라는 훈계를 늘어놓는 것이다. 이 시기는 남편이 결혼생활 밖에서 성적 출구를 찾게 될 수 있는 때이기도 하다. 그는 한눈 팔 기회가 많이 생긴 터에 한층 자극적인 여성과 사귀고 싶어 한다. 때로는 복종적인 아내 역시 몇몇 실험적 행동을 나름대로 시도해본다. 자원봉사를 하고 문화강좌에 등록하기도 하며 아이들 학교에도 가보고 외간 남자에게 마음이 가기도 한다. 대부분 남편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은 행동들이다. 이 시기에 복종적인 아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기 시작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복종이 결혼생활만이 아닌 전생애에 걸쳐 자신이 자초해온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해왔던 그녀의 행동에 이제 변화가 찾아온다. 자신의 세계에서 부모, 남편, 친구, 심지어는 자녀 등과 관련된 복종적인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면서 자기 책임을 키워나가는 여정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한다.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도 있다. 자기 위에 군림하는 남편에 맞서기 시작하며 내내 자신의 팔자라고 생각했던 서러움을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그녀는 평등을 요구하며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는다. 쟁취할 따름이다. 그녀는 육아를 포함해 가사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다. 남편은 아내의 새삼스런 홀로서기나 가정에서 외부 사회로 돌아서는 아내의 사고방식의 변화가 쉬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는 겁을 먹는다. 불안이 하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때에 그의 삶에 기어들고 있는 것이다. 아내에게 자신의 모습을 더 찾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고 부추긴 것은 자기지만 오만불손한 아내의 모습을 원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잔뜩 권위를 내세우며 사태 수습에 나선다. 남편의 그런 반응은 복종적인 아내가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방법으로 과거에는 언제나 먹혀들었다. 그는 아내의 수입 대부분이 육아비로 들어가는 판에 이 일은 무슨 일이냐고 따지기 시작한다. 또한 그녀가 불평등하다고 믿고 있는 측면도 얼토당토 않다고 지적한다. 사실 아내는 자신의 홀로서기에 푹 빠져 있다. 그런데 남편은 당신은 일할 필요 없어. 뭐가 부족하다고? 당신은 살림하고 엄마 노릇만 제대로 하면 돼. 라며 그녀의 자책감을 자극한다. 애들만 불쌍하지. 날 더 화나게 하지마. 라면서 그는 아마 이혼을 협박카드로 사용할지도 모른다. 또는 마지막 버티기로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며 으름장을 놓을지도 모른다.
그런 반응이 먹혀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내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중얼거리며 복종적인 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위세당당함이 아내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상기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물러서기를 거부하면 결혼 생활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 적어도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친다. 아내가 복종 대신 자기 신뢰를 고수한다면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남편은 그녀를 떠나 더 젊은 여성을 아내로 맞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경외하면서 떠받들게 만들 수 있고 귀엽고 작은 전시품이 되어줄 새 아내 말이다. 반면 흥미로운 반전을 맞을 수도 있다. 지배와 복종이라는 굴레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번에는 복종적인 역할을 남편이 떠안는다. 그가 소중히 여기는 또는 적어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집에 있는 시간도 늘리고 예전에 모른 척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이젠 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또는 당신은 변했어. 내가 결혼했을 때의 그 소녀가 아니야. 변한 당신이 싫어질지도 몰라. 라고. 그는 점점 더 고분고분해진다.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술독에 빠질 수도 있고 아내를 조종하기 위해 또는 잃어버린 지 오래된 왕좌를 재탈환할 심산으로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가에 대해 넋두리를 늘어놓을지도 모른다. 아내는 이제 직업을 가졌거나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편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의 친구들이 생겼고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복수하듯 당당하게 바람을 피울지도 모른다. 꼭 바람을 피우지 않더라도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찬사와 칭찬을 받을 수 있기에 자기 만족을 느낀다. 어떤 경우에도 지배와 복종이라는 굴레는 존재하며 위기는 무겁게 다가온다.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이 산다면 그 결혼을 유지해주는 지지대는 순종이다. 그러나 여자건 남자건 순종하는 쪽은 상대방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는 못한다. 결혼 생활은 서류상으로만 유지될 뿐 두 사람 간의 사랑이나 대화는 자취를 감춘다. 이런 경우 불행한 결혼을 이혼으로 끝내는 부부가 많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제갈길을 가기 시작한다. 성생활도 하지 않고 잠자리에서도 등 돌리고 자며 이해는커녕 서로 모잡아 먹어 안달난 말투로 대화를 한다. 또한 이런 결론도 가능하다. 두 사람 모두 스스로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 재평가할 결심을 하는 것이다. 가령 두 사람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이 자기 성취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한다면 결혼 생활은 더 충만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 서로 복종보다 자립을 키우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면서도 행복을 공유하는 두 자립심 강한 사람에게 결혼 생활은 가슴 부푼 전망을 제시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려 하거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어떤 식으로든 지배하려 든다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불신은 가장 훌륭한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인 자립을 얻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삶이 두려워 혹은 만사가 귀찮아 또는 단지 의무라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양쪽 모두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를 지배하기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게 해준다. 끝도 없이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대변해줘야 할 번거로움도 없고 응당해야 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일도 없다. 의존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낙원에서 뱀과 같은 존재다. 의존은 지배와 복종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와해시킨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자존심, 권위와 주도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그 주도권을 포기하려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존과 사랑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얄궂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함께하는 가운데 약간의 거리를 둬야 부부간의 금실이 더 좋아진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